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스포츠 지도사 합격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풀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24년 8월 7일 체육지도자 연수원 통계 자료실에 올라와져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현재 2024년 8월 9일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날짜를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인데 왜 2023년? 보통 스포츠 지도사는 1년에 딱 한 번 시험이 있어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그리고 마지막 연수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국가자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률이 1년 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 합격률은 2025년도에 발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2023년 스포츠 지도사 합격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슬로건은 체육 분야 국가 자격 합격률을 통한 스포츠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자격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1차인 필기시험에서 한 번 내진 두 번 떨어졌던 분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스포츠사 공부해야 되겠는데 하고 좀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스포츠 분야에 어떤 비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1차인 필기시험인데요. 쭉 1급 전문부터 건강운동관리사까지 응시 인원과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 제가 4번에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만 빨간색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응시 인원만 보시면 알겠지만 4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의 약 70% 정도가 생활스포츠 지도사에 응시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생활스포츠 지도사 응시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1급 전문부터 노인까지 하시면 5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 스포츠 지도사가 이렇게까지 응시 인원이 많아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2015년 지금에 있는 스포츠 지도사로 개정이 됐는데, 과거에는 생체라고 했어요. 생활체육 지도자. 그죠? 그때만 해도 응시 인원이 몇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체육에 관련된 전공자들만 보는 국가 자격이었는데, 이제는 통계로 정확하게 잡혀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측하는데 70%에서 80%는 전체 인원의 응시 인원의 약 7, 80%는 비전공자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 이미 실기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필기에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얼마냐? 제가 합격률만 한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1차는 53%, 2급 전문 스포츠사 필기시험 합격률은 46%, 1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합격률은 78%,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합격률은 64%, 1급 1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89%,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54%,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는 59%, 노인 스포츠 지도사는 58%,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는 30%입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대략 들쑥날쑥 하긴 하지만 1급부터 2급까지 좀 차이가 있고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 선 합격률이. 근데 건강운동관리사는 대체 뭐야? 과거에 생체일 때는 1급, 2급, 3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급과 2급은 좀 쉽고 1급은 우리가 운동처방사라 그래서 좀 많이 그때도 어려웠고요. 건강운동관리사는 말 그대로 운동처방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과목이 다릅니다. 스포츠사랑. 그리고 과목도 많습니다. 8과목.
1차 필기시험부터 100명이 시험 보면 70명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포츠 분야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 바짝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합격했다? 그거는 믿질 않습니다. 저도 이거 시험 매년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풀어보는데 100점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저도 100점을 맞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합격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99% 요행이거나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원래 공부가 돼 있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인 필기시험부터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2차 실기시험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자, 실기는 정확하게 실기 및 구술이죠. 자, 실기시험은 합격을 했는데 바로 연이어 진행되는 구술에서 떨어지면 그냥 실기시험 불합격인 겁니다. 자, 1급 전문 스포츠사는 합격률이 나오지 않았고요. 2급 전문 스포츠사는 실기 및 구술 시험이 83%, 1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41%,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59%, 1급 장애인 스포츠사는 100%, 2급 장애인 스포츠사는 59%, 유소년 스포츠사는 74%, 노인 스포츠사는 69%,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는 21%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 그래도 필기시험보다는 합격률이 높네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실기 및 구술 시험은 자, 내가 수영을 본다. 그러면 수영 6개월 만에 1년 만에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골프 1년 만에 될까요? 골프, 뭐 테니스, 탁구, 농구, 배구 모든 스포츠 종목들의 실기 및 구술 시험은 1년 만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내가 비전공자라고 해도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년 이상은 꾸준히 운동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지도자 수준의 실기 능력이 딱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데도 합격률이 이 정도예요. 생활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1차에서 필터링해서 한 5, 60%의 사람들이 합격을 해서 떨어져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60%만 또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40%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 합격률에서 보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뭐 필기시험뿐만이 아니고 실기 및 구술 시험에서도 재응시, 재수, 삼수, 사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응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뭐 그냥 심심하니까 필기시험은 한번 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지?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해서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리고 또 유행으로 혹시 만약에 운 좋게 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볼 수 있지만 실기 및 구술 시험은 무조건적으로 지도자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연수 과정인데요. 사실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 및 구술, 그리고 3차 연수 이미 그냥 연수 과정만 잘 여러분들이 듣고 그 안에서 뭐 숙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시면 사실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 90% 이상이 합격을 하죠. 여기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뭐 연수 과정 중간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연수 과정을 다 마치지 못했거나 뭐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률을 보면 연수는 96.9%, 거의 97% 이상이 97%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다. 연수 과정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1차인 필기시험, 2차인 실기 및 구술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겁니다. 교수님이 이쪽 분야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개월 정도 준비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통상 평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1차인 필기시험은 전공자는 2, 3개월, 비전공자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필기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거의 주 5일에서 6일 정도 꾸준히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실기 및 구술시험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운동 비전공자다 그러면 무조건 그 운동 종목을 매일 거의 매일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서 2년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종목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은 조금 일반인들도 학창시절에 좀 했다라고 하면 쉽게 하시는데 뭐 수영이나 골프나 이런 좀 테크닉을 많이 요하는 운동 종목들은 2년도 좀 준비 시간이 짧을 수 있죠. 근데 평균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스포츠 분야가 이제 비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이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면 필수 자격증이죠. 스포츠 지도사는. 그래서 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합격률이 있으니 참고해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츠는 이제 복지입니다. 우리보다 이미 선진국이 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스포츠는 그냥 단순하게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신체 활동을 뛰어넘어서 그냥 복지의 차원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 공공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이미 웬만한 일반적인 사무직원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고도로 숙련된 전문직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흔한 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보디빌딩, 헬스 트레이너 분야인데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또 가장 많이 취업하고 그쪽으로 가는 분야가 헬스 트레이너,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 수영 강사 이런 종류들이 많은데 헬스 트레이너는 정말 제 제자들 중에 한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제자들이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400에서 6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PT, 퍼스널 트레이닝 많이 들어오는 제자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찍었어요, 교수님.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이렇게 찾아오는 제자들도 있고요. 수영 강사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 수영 강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방의 공공 스포츠 시설에서 수영 강사를 뽑았는데 초봉이 6,300만 원이었습니다. 초봉이. 대학에서 근무하는 저의 초봉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시작이다. 왜? 이제 어느 정도 삶에 밥 못 먹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또 정부에서 최소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반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스포츠 산업은 굉장히 유망합니다. 어떤 분야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전공 지식을 쌓으시고 전공 실기 능력을 만드시면 좋은 여러분들의 노후와 좋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